책은 시원하게 90쪽 한번 펴보시고요. 자, 새로운 단원이죠. 2차 함수가 시작이 됩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함수라는 건 처음이 아니지만 2차 함수는 처음이야. 그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어쨌든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2차 함수 자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에서의 2차 함수는 절대로 어려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시작을 할 건데 본격적으로 2차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함수라고 하면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함수라고 하면 기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겁부터 먹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중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뭔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함수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여러 가지 표현이. 자, 1차 함수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1차 함수. 가장 많이 보이는 내용은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 이 형태가 가장 많이 보이는 1차 함수의 형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냐면 fx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y는 fx.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함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많이 보던 형태죠. 그죠? 기억이 나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fx가 뭔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 왜? fx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fx가 뭐예요, 여러분? fx가 뭔지 생각해봤어? 뭔지 배웠어? fx가 뭘까? fx가 뭘 것 같아? 준서야, fx가 뭘 것 같아? fx는 여러분들 그냥 통이에요. 통, 필통, 반찬통, 국통 할 때 그 통이야. 그냥 어떤 상자 같은 거란 말이지. fx에 뭘 넣는 거야. 그 내용물은 뭐냐면 다항식을 넣는 거예요. 다항식을 담아두는 통이야. 알겠어? fx는 ax 플러스 b다라고 하면 fx라는 통 안에 ax 플러스 b라는 1차 다항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도 여러 가지 내용물이 있는데 잘 보세요. 내용물. fx를 여러 가지로 뜯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fx에서 f는 역할이 뭘까? 뭐게? f는 역할이 뭘까? 준서야, f는 역할이 뭘까? 얘는 이름이에요. 이름. 통의 이름이야. 오케이? 꼭 F라고 안 써도 돼요. 나중에 가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G도 나오고 뭐 H도 나오고 P도 나오고 Q도 나오고 R도 나오고 S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냥 이름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fx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면 fx를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fx는 절대 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fx 혼자 있으면 그냥 통일 뿐이고 f라는 건 이름입니다. 이름. 아시겠죠? 그 다음에 f 옆에 있는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얘는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알려주는 거야. 뭘 알려주는 거냐면 F라는 통은 F라는 통 안에 있는 내용물은 X를 문자로 생각한다.
오케이? F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에서 X만 문자로 생각한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가 fx 안에 들어있는 다항식의 모든 x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fx의 모든 x들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 오케이? fx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모든 x를 요 녀석이 대표를 하고 있는 거지. 요렇게 두 가지가 요 fx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f는 그냥 이름이라고 건드릴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보셨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x의 내용물이 2x 플러스 3이야. 그지? fx의 내용물이 2x 플러스 3이래요. 그러면 f1은 얼마야? 5 하고 구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가 오른쪽에 fx에 담겨져 있는 다항식의 x를 대표한다며. 그지? 그 대표하는 x가 1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뜻이야? fx에 담겨있는 다항식의 모든 x를 1로 바꿔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니 준서야? fx의 내용물에 있는 x를 전부 다 1을 대입을 시켜라. 그래서 계산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fx를 그러면 왜 써? fx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다항식이 담겨 있다고. 다항식을 계속 쓰기가 귀찮았던 거지. 그래서 fx로 이름을 지어서 내용물을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알겠어? fx 혼자만 있으면 함수가 아닌데 언제? fx는 ax 플러스 b나 y는 fx의 형태로 표현이 되면 그제서야 함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fx를 하나를 뜯어봤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도 분필이 왜 이래? 오호. 함수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함수의 주인공. 함수의 주인공. 우리 1차 함수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 a랑 b는 개수랑 상수항이니까 어차피 숫자로 바뀔 거예요. 그죠? 문자는 x랑 y밖에 없는데 그러면 x랑 y 중에 누가 주인공이야? 오, 어떻게 알았어? 왜? 아, y는이라서 그렇게 생각했어? 주인공은 y예요. 얘가 바로 주인공인데 왜 얘가 주인공이냐면 결국에 함수라는 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함수, 함이 뭐냐면 얘도 어떤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오케이? 보석함 할 때 그 함이야. 상자라는 뜻인데 상자에다가 숫자를 넣는 거라서 함수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에 함수 배울 때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요렇게 생긴 신비한 상자에다가 여기에 x를 집어넣으면 함수를 거쳐서 y로 튀어나온대. 요렇게 함수를 가르쳐 줬단 말이야. 요런 거 본 적 있어? 네. 요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야. 튀어나온다가 중요한 거야. 튀어나온다. 즉 함수라는 건 뭐냐면 y가 주인공이에요. 왜 주인공이야?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건데 그 값을 집어넣으면 fx를 거쳐서 ax 플러스 b라는 식을 거쳐서 x가 슈르륵 변신을 해가지고 y가 튀어나오는데 요 튀어나오는 걸 보는 게 함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 과정 전체가 함수인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건 y라는 거지. 왜?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튀어나오는 건지를 보는 게 함수니까. 의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y가 주인공인 게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나요? 예.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1차 함수를. 1차 함수를 모를까봐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y는 ax 플러스 b로 생긴 게 1차 함수지, 그지? 여기서 a는 역할이 뭐였어? a가 뭐를 의미했어? 자기의 역할이 있었잖아, 그지? 준서, a가 역할이 뭐야? 1차 함수에서 a의 역할이 뭐예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a의 역할이 뭐게? 기울기죠. 알고 있었어, 준서야? a의 역할은 기울기예요. 그 다음 b의 역할은 뭐였어? 준서야, b의 역할은 뭐였을까? y절편. 그래서 1차 함수의 식 y는 ax 플러스 b를 봤을 때 a는 기울기고 b는 y절편이다 를 그러니까 달달달 외웠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이걸 먼저 알았을까? 이걸 먼저 알았을까?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함수라는 걸, 그지? 함수라는 걸 옛날 사람들이 정의를 했을 텐데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놓고 a는 기울기로 약속하고 b는 y절편으로 약속합시다 이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뭐가 먼저였는데? 뭐가 먼저였는데? 뭐가 먼저였을까? 두 가지의 1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y는 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랑 y는 3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릴 거야. 자, x 플러스 3은 x가 1일 때 몇을 지나? x가 1일 때 몇을 지나? x에 1 넣으면 몇이야, 준서야? y가? 4.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4였단 말이야. 여기를 지나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0이면 y가 어딜 지나? 3. 그러니까 0,3을 지나겠지. 그지? 여기 3이라면 여기도 지나는 거야. 그래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3x 플러스 3은 x가 0일 때 어딜 지나? 3. x가 1일 때는? 6. x가 1일 때는 6.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봐봐. 바뀐 게 뒤에 있는 상수항은 안 바뀌었어. 근데 상수항을 보니까 얘랑 얘가 y축에서 만나는 점이랑 똑같네. 그지? 그렇게 알았던 거고, x 앞에 있는 숫자만 바뀌었는데 x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니까 얘가 y축으로 조금 더 붙었네? 라고 알아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가 아니라 그림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림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니 왜 이거야? 라고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이미 그림에서 다 나와 있는데. 그림에서 다 나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무턱대고 요렇게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보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얘랑 얘는 뭔가 함수가 조금 더 높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얘는 함수를 그렸을 때 y축이랑 만나는 y값이랑 관련이 있었구나 라고 알았기 때문에 요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더불어서 함수는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려? 잘 모르겠으면 x값을 대입해서 그때 나오는 y값으로 x, y 점을 2개 정도만 찍어서 그려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2개로도 잘 모르겠으면 점 3개, 4개 찍어보면 결국에는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함수를 공부하실 때 저 함수가 왜 저렇게 생겨?
라고 의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왜 저렇게 생기지? 라고 의심을 가질 게 아니라 식에다가 x값을 대입해서 점들을 찍은 다음에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납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박을 하지 말고 항상 납득을 하세요. 함수의 모양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함수,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함수로 봤을 때 중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절편이랑 y절편이에요. x절편은 뭘 x절편이라고 불러? 그건 틀렸어. x절편의 정확한 뜻은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이에요. 오케이? x절편의 정의는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이야. 그니까 얘를 구하려다 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라며. x축에 있는 점들은 죄다 y좌표가 얼마야? 0이에요. 그니까 y는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y절편은 마찬가지겠죠? y축과 만나는 점의 y값이죠. 오케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값이에요. 그러면 y축에 있는 점들은 죄다 x좌표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래서 구하려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값을 구해보시면 됐던 거였지. 그지? 맞아요? 이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x절편 그림에서 봤을 때 야, 흰색 거 x절편 어디야? 여기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를 설명할 때 y가 0일 때 x값이라고 설명할 거야? 아니죠. 왜?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설명을 해야 여기가 x절편인 게 말이 되는 거지. 이해돼? 여기가 x절편이고 여기가 y절편이고 초록색이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x절편이고 y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y절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 이해돼? 예. 그러면 2차 함수를 진행을 할 건데 한번 보세요. 2차 함수를 진행을 할 거야. 1차 함수는 y는 1차식의 형태야. 그지? 1차부터 0차, 1차부터 상수항까지 모든 항을 빼놓지 않고 썼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도 1차 함수지만 y는 ax, 상수항 없어도 1차식이잖아. 그지? 이해돼? y는 ax 플러스 b도 1차 함수고 b가 없는 y는 ax도 1차 함수인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쓸 때는 1차라면 1차부터 그 밑에 차수까지 빼놓는 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2차 함수는 y는 2차식의 형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2차 항부터 0차 항까지 빼놓는 항 없이 전부 다 일단 쭈루룩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 요렇게. 아시겠나요? 일단은 요렇게 시작을 하는 게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2차 함수예요. 그죠? y는 2차식의 형태니까. 아시겠나? 요게 2차 함수예요. 또는 다르게도 써보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또는 y는 fx 요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이니까 일단 y는 ax제곱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오케이? y는 ax제곱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y는 x제곱, y는 x제곱. 얘를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려지는지.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어떻게 그린다 해서 함수 그릴 때 점을 몇 개 찍은 다음에 점을 이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얘를 그려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오케이? 그려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얘도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점을 몇 개를 찍은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려진다고? 점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더라고.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필기를 하세요. 자, 2차 함수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다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2차 함수니까 2차 항이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여기서 a는 0이 되시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항상 초반에 나오잖아.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2차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죠? 모든 식을 다 이항시켜서 정리를 했을 때 2차 항이 사라지면 2차 함수가 아닌 거겠죠. 이해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y는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두 개를 그렸었잖아. 그지? 이번에는 그냥 x제곱이랑 2x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y는 x제곱을 먼저 그릴 건데 x가 0일 때 어딜 지나? x가 0이면 y가 몇이야? 준서야 몇이야? 0. 그래서 0,0을 지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얼마야? 1. x가 1이면 y가 얼마야? 준서야 x가 1이면 y가 얼마야? 1. x가 마이너스 2면 y가 얼마야? 4. x가 2면 y가 4. 마이너스 2면 4. 다음에 x가 그냥 2면 y가 얼마야? 4. 요거 전부 다 이어보면은 요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y는 2x제곱을 한번 보시면 x가 0이면 y가 얼마야? 0.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얼마야? 준서야 얼마야? 2. x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인데 이번엔 2를 지나죠.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면 어디 지나? 8. 여기가 4였으니까 2배 올라가서 8 여기쯤 되겠지. 그치? x가 1이면 2 지날 거고요. x가 2면 8 지날 겁니다. 그죠? 요거 이어보시면 요렇게 생기겠지. 그지? 이해되시나요? x 앞에 붙은 개수, 즉 a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 좁아졌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인데 a라는 애가 x제곱의 개수인 a라는 애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요. 오케이? 뭐뭐가 있냐면 a가 양수이면 요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요렇게 그려져요. 이걸 갖다가 아래로 볼록이라 그래요.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아까 그렸지? 요렇게 그려졌잖아. 그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입니다. 아시겠나요? 요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왜 절대값을 붙여?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절대값 a가 클수록 2차 함수가 좁아진다. a에 따라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2차 함수는 점을 찍어서 그려보니까 무슨 모양이냐면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포물선 뭔지 아시나요? 포물선.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곡선의 형태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또는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실 때 약간은 둥글게 그리셔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그냥 U를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보다는 차라리 뾰족하게 그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죠? 오케이? 둘 다 뭐 의미적으로 포물선이라고 부를 수는 있긴 한데 좌우가 평행이게 그리는 것보다는 약간 V처럼 그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시겠죠? 그림으로 시험 보는 문제는 없으니까 나만 잘 그리면 되는 거라서 차라리 V로 그리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2차 함수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2차 함수는 포물선이다. 오케이? 2차 함수는 포물선이고요. 두 번째로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x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계속 보시면은 아까 살짝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나 1을 넣었을 때 y값이 똑같았어요. 그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나 그냥 2를 넣었을 때나 y값이 똑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입니다. 대칭. 오케이? 대칭인데 요 대칭의 기준이 되는 2차 함수의 정 가운데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생기는 걸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축. 오케이? 대칭축이라고 하고요. y는 ax제곱, 뒤에 1차나 상수항이 달려있지 않은 모양의 y는 ax제곱일 때의 대칭축은 누구냐면 x는 0이에요. 오케이? 요렇게 세로선이 x는 0이라는 대칭축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왜 x는 0이야? 요 선에 있는 모든 x값들이 0이니까 x는 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y는 a제곱의 모양일 때, 아무것도 없는 모양일 때는 대칭축의 x는 0이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은 뭐냐면 아래로 볼록일 때 가장 밑에 있는 점 또는 위로 볼록일 때 가장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일 때 항상 0,0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이게 마지막 필기입니다. 저런 문제를 같이 좀 후딱후딱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L1 펴보시고요. 자, 2번부터 같이 갈게요. 자, 함수 y는 4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곱하기 ax 플러스 1이 2차 함수일 때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어떻게 하라고? 일단 전개를 다 해서 정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x 곱하기 ax 플러스 1 전개하시면 2a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같은 x제곱 길이는 묶을 수 있겠지? 4 마이너스 2a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조건이 뭐라 했어? x제곱이 살아있어야 돼. 그지? 맞아? x제곱이 살아있어야 돼. 즉
4-2a가 0이 되시면 안 돼요. 그죠? 4-2a를 0으로 만드는 a 값은 얼마야? 2. 그러니까 2가 아니면 되겠지.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2를 고르시면 되겠다. 자,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f1 플러스 f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 f1부터 보시면 자, 뭐라 했어요? 얘가 오른쪽에 있는 식의 x를 대표하는 녀석인데 얘가 1이 됐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의 모든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x에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죠. 계산하시면 2가 되시면 되겠고요. f 마이너스 1은 모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은 뭐야? 마이너스 4다. 되셨죠? 자, 6번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점인 걸 고르래요. 그죠? 그래프 위에 점이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x들을 대입했을 때 오른쪽에 y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y가 얼마 튀어나와? 준서야 얼마야? 4. 그러니까 틀렸죠. 그죠? 2번은 x에다가 2분의 3 대입했을 때 y가 얼마 튀어나와? 4분의 9. 그러니까 얘도 틀렸죠? 3번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y가 얼마 튀어나와? 1. 아,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겠구나. 되셨나요? 자, 7번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2, y가 6.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이잖아. 그지? 맞아? y는 ax 제곱이 마이너스 2,6을 지난단 말이야. 그럼 뭐 하시면 돼? 준서야? 대입하면 돼요. y에 6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되는 거지. 그지? y에 6 넣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제곱이니까 4죠. 그러니까 a가 뭐? 2분의 3이다. 됐죠? 자, 그래서 숙제는 60쪽까지가 되겠고요. 요거랑 개념 요형 학습도 풀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60쪽까지랑 개념 요형 학습. 시간상 개념 테스트는 오늘 못 볼 것 같고 여러분들 단원 평가 점수를 개념 테스트 점수로 대체해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